47페이지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활주로에서 등가속 직선 운동을 하는 비행기의 위치를 0초, t초, et의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0에서 t까지는 s, 그리고 t에서 et까지는 es. 그러면 이건 지금 현재 이륙하는 것 같아요. 이륙.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잖아요. 이륙하는 물체 운동이고,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작용하고 있겠네요. 자, 그랬을 때 0초일 때 비행기의 속력을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해보세요. VT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시간에 따른 그래서 0초, 그리고 t, et. 그리고 원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가속도는 일정하죠? 주어진 게 지금 뭐냐면 여기 S라고 주어져 있고요. 요 전체 넓이는 ES라고 주어져 있죠. 그럼 요때 지났을 때 요때의 속도와 요때의 속도, 요때의 속도가 다 있겠죠? T일 때 속도, VET일 때 속도 되겠죠? VT, VET. 근데 우리가 지금 미지수가 너무 많죠? 미지수를 하나씩 없애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가속도는 A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될 거는 뭐냐면, 주어진 게 뭐냐면 시간과 요 면적이죠. 시간과 면적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가속도가 있다는 것은 속도의 변화량이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은 힌트가 속도의 변화량이 일정하다는 거잖아. 일정하다는 뜻이죠.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이렇게 속도가 증가한 게 똑같다는 거. 그러면 얘를 굳이 이렇게 표현할 VT, VET라고 표현할 거 없이 우리가 V로 표현하면 되겠죠. 처음 속도 V로 표현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V에다 뭐 델타 V, V에 E 델타 V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 넓이를 우리가 요 중간값으로 면적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넓이를 t 곱하기 요 중간값은 뭐죠? v 플러스 v 델타 v 더한다음에 나누기 2한 값이 얼마가 된다? s가 된다는 것을 면적을 통해 구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t가 되죠. 그쵸? 그리고 요 중간값은 얼마가 되는 거죠? v 플러스 델타 v 플러스 v의 2 델타 v 더한 다음에 나누기 2한 값이 ES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리해보면 2V 델타 V는 거기다가 T를 곱한 게 ES가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2V 플러스 3 델타 V T 곱한 것이 4S가 되는 거죠. 조금 복잡하긴 하네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다시 이걸 4S로 바꾸고, 그러면 2 곱하니까 4V, 2 델타 V, T가 될 테고, 요거 2V 플러스 3 델타 V, 이 T가 4S가 되니까 요거 갖다라고 넣을 수 있겠죠. TT 약분되니까 4V 플러스 2 델타 V는 2V 플러스 3 델타 V가 되겠죠. 그러면 넘어가니까 2V는 델타 V가 되겠죠. 그럼 델타 V가 지금 얼마야? 2V라는 것이 나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요 식에서 V에다 델타 V니까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3V가 되는 거고, 얘는 V에다가 2 델타 V니까 4V 더하니까 5V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속도를 구했네? 그리고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 V에서 3V니까 2V가 되는 거죠. A는 T분의 2V라는 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이 V 값을 지금 우리 주어져 있는 S와 T로 표현하는 거죠. 그럼 아까 다시 여기 들어서 S는 아까 뭐였었죠? 요 중간값이었잖아. 중간값이 얼마였어? V하고 3V 중간값은 2V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 시간 얼마야? T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좀 되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V 값을 알고 싶잖아. V에 대해서. 이 V는
이 vt는 s니까 v는 2t분의 s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 처음 속도를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 요거는 선생님이 지금 그래프로 푼 거고, 공식을 한번 활용하면 더 쉬울 것 같아, 이거는. 자, 공식을 한번 써보면 되죠. v는 v0 플러스 at,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 as는 v제곱 빼기 v0의 제곱이지.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s라는 값과 t라는 값을 알고 있어. 그리고 모르는 거 뭐죠? 가속도도 지금 몰라. a라는 값을 몰라. 그러면 우리 한번 요 식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 s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까지 걸린 시간 s는 처음 속도, 그걸 우리가 v0로 놓자.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v0로 찾았으니까. 그리고 t는 라지 t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를 a t의 제곱, 이게 s가 되는 거고, 그치? 이번에는 요 전체 거리를 하는 게 낫겠지. v0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이 3s는 여기 s 여기 2s니까 3s죠. 처음 속도 v0에 시간은 이제 2t가 되는 거지.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t 대신에 2t 제곱이 되는 거지. 그럼 이거 정리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2v0t 플러스 4t 제곱이니까 약분 되니까 2at의 제곱. 그러면 이게 바로 3s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뭐 구하는 거야? v0 구하면 되니까.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 a라는 값이 지금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 값이야. 그치? 그럼 a를 없애야 되는 거야. 왜냐면 a를 내가 임의로 정했거든. 그러면 여기 가면서 a에 대해서 정해볼까? s 빼기 v0t는 2분의 1 at의 제곱, 그리고 2 곱해주고, 그리고 t 제곱을 나눠주는 게 바로 a 값이 되겠지. 그 상태로 대입을 해볼까 한번? 좀 복잡하긴 하네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 3s 2v0t 플러스 2a 곱하기 a 곱하기인데 여기 a가 이거 줘야죠. 그쵸? t의 제곱 2s 빼기 2v0t 곱하기 t의 제곱이죠. t의 제곱은 약분이 되겠네. 그치? 정리하니까 2v0t 넘어가니까 4s 마이너스 4v0t, 이게 3s. 그러면 요거 하니까 마이너스 2v0t 넘어가서 마이너스 s.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은 v0 정리하니까 v0는 2t분의 s. 이렇게 구해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방금 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도 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공식화해도 되고,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사용할 때도 사실은 그래프 그려놓고 바로 공식을 바로 연결해서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선생님은 일단 그래프로만 풀어보고 공식도 활용해 본 거야. 알겠죠? 근데 조금 더 쉬운 방법은 그래프 한번 그려보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대략 예상한 다음에 뭐 V값을 구해도 되고 아마 이거 바로 넘어가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자, 48페이지에 8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가와 같이 실로 연결된 물체의 A와 B의 크기가 각각 F, 4F인 힘이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여 등가속도 운동하다가, 그리고 2초일 때 실이 끊어졌다. 자, 2초일 때 실이 끊어졌다 나와 있고요. 그림 나는 가에서 B의 속력, 그림 나는 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자, 오른쪽 나에 대한 그래프 나와 있습니다. B의 질량은 2kg이고요. 실이 끊어지기 전과 후에 A, B는 1직선상에서 운동한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 가에서 상황에서 실이 연결된 것과 실이 끊어진 후를 비교했을 때 이 B의 속도가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무슨 그래프가 나와 있냐면 VT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뭘 의미한다고 했죠? 가속도를 의미한다고 했죠. 그럼 여기 실이 끊어지기 전과 후에 가속도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얼마죠?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 2분의 1이 될 테고, 끊어진 후에는 어떻게 되죠?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 1m/s, 이런 식, 세크 제곱,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찾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그럼 가에서 우리가 끊어지기 전 운동 방정식 세우면 되겠죠. 한물체고 차근차근 해보자. 두 번째 뭐 구하라겠죠? 가속도 구하라겠죠. 자, 전체 질량인데 A의 질량을 모르니까 M이라고 놓을게요. 가속도는 A는 질량 M 플러스 2, 힘은 어떻게 될까요? 4F고 F니까 3F가 되겠죠. 이게 얼마가 된다고? 지금 2분의 1이 된다라는 식이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알짜임도 있는데 알짜임은 좀 이따 해볼게요. 끊어진 후 B만 볼게. B만 알겠죠? B만 보고 A 가속도 구할 수 있죠. 전체 질량 2, 그리고 힘은 4F. 요게 지금 얼마가 된다고? 1이 된다고. 지금 여기서 1이 된다는 걸 지금 구했잖아. 그러면 내가 이걸 구한 이유가 F 값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럼 4F는 2가 될 테고 F는 어떻게 되는 거죠?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도 우리가 이렇게 대입하면 M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 하니까 이렇게 해볼게. 일단 6F M 플러스 2. 근데 F 대신에 2분의 1을 집어넣으니까 3. M 플러스 2니까 M은 얼마가 되는 거야? 1kg가 되겠네. 그러면 질량도 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4초일 때 A의 속도래. 4초일 때 A의 속도. 그러면 A가 1kg고 F가 지금 2분의 1이라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대요. 자, 그러면 이 가속도는 이렇게 하자. F는 MA에서 그래서 가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M분의 F로 표현할 수 있죠. M은 1, F는 2분의 1이니까 어떻게 2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네. 그럼 무슨 얘기야? 1초에 2분의 1m/s씩 증가하는 거잖아. 근데 4초일 때 물어봤잖아. 자, 그러면 2초일 때는 A와 B의 속력이 같아. 그치? 2초까지는 0에서 2초까지는 A, B 속력 같아. 그래서 2초일 때 딱 구할 수 있죠. 얼마라고? 2m/s야. 즉, 이 A가 오른쪽으로 2m/s 속도로 가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뭐냐면 2초 후에는 2분의 1 m/s 제곱이라는 가속도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그러면 1초에 2분의 1씩 줄는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2초 뒤가 되겠지. 총 4초일 때 물어봤으니까 2초 뒤는 얼마의 속도가 줄어든 거야? 1m/s의 속도가 줄어들었지. 그래서 1m/s가 되는 거지. 그래서 오른쪽으로 1m/s. 다 몇 번? 4번이 되는 거지. 알겠지? 아직까지는 오른쪽 움직이고 있는 거야.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오른쪽 움직이고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 운동방정식 세우고 그래프 분석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아래쪽에 있는 9번 문제입니다. 풀어볼까요? 자, 그림은 점 P에 정지해 있던 자동차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여 점 Q점과 R점을 8m/s, 12m/s의 속력으로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P에서 R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3초고, 여기까지 걸린 시간은 3초고, 그리고 P에서 Q에서 R까지 거리를 각각 L1, L2로 나타낸다. 지금 얘는 계속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 가속도가 일정하다.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일 먼저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볼게요. 먼저 VT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 그리고 정지했다가 여기 8, 여기 12, 8, 12. 그리고 몇 초인지 모르겠지만 3초일 때는 어떻게 된다? 이으면 이렇게 되겠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등가속도 운동하니까 바로 뭐 구할 수 있죠? 가속도 구할 수 있겠네. 기울기가 가속도잖아. 그러니까
x축 3, y축 10이니까 3, 4m/s 제곱. 4m/s 제곱이니까 아마 8초일 때는 2초가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서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2초 걸렸고, 여기는 이제 1초 걸린 거네. 그러면 여기 넓이가 L1이고, 여기 넓이가 L2네. 그거 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L1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2 곱하기 8 해서 8이 될 테고, L2는 이거 구할 수만 보면 이 중간값이 10이죠. 그쵸? 그러니까 10 직사각형으로 생각하면 되잖아. 10 곱하기 얼마? 1하니까 얼마야? 10m죠. 바로 구할 수 있죠? 8대 10. 4대 5. 몇 번? 5번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프 그리면 정말 순식간에 끝납니다. 또 다른 방법은 평균 속도 이용해가지고 여기 P에서 Q 구간, 뭐 Q에서 R 구간, 그래서 0에서 8 평균 속도는 얼마죠? 4m/s. 그리고 Q에서 R은 평균 속도 얼마죠? 8하고 12 더하고 나누기 2하니까 얼마 되는 거야? 10m/s. 중간값이니까. 그치? 이 평균 속도 곱하고 시간 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L1, 이게 L2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시간을 구하면 되는데 우리가 아까 등가속도라고 했잖아. 등가속도니까 가속도가 일정하다고 했죠. 그쵸? 그러니까 가속도 일정하니까 뭐가 일정한 거야? 속도의 변화량이 일정한 거야. 같은 시간 동안 속도의 변화량이 일정하다고. 그런데 여기는 얼마만큼 변했어? 8. 여기는 얼마만큼 변했어? 4. 근데 변화량이 이거 2배네? 그럼 시간은 2배 걸린 거잖아. 즉 얘가 2초, 얘가 1초 걸렸다는 거지. 얘가 2초, 얘가 1초 걸렸다는 거 바로 풀 수 있잖아. 요거네, 그쵸? 1초 걸렸다는 거 바로 풀 수 있잖아. 그러면 구할 수 있지. 2, 4, 8, 10 해서 이렇게 평균 속도를 이용하면 또 풀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부거나, 그리고 이렇게 평균 속도 이용해도 되고,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이렇게 공식 이용하는 것도 있죠. 다 알고 있지? 이제 여러분들 이 식은 그냥 바로바로 나와야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뭐 낮은 속도도 알고 있고, 그리고 걸린 시간도 이거 알고 있잖아. 시간을. 그치? 그걸 이용해서 여기 시간을 뭐 3초로 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A값 구하고, 그 다음에,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12, 처음 속도 0, 가속도 몰라. 근데 몇 초 걸릴 때? 3초 걸릴 때 나왔잖아. 그럼 A가 얼마야? 4. 바로 맞네. 앞에서 구했던 거 다 구하는 거 똑같이 맞잖아, 지금. 그치? 3m/s 제곱.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 지금 뭐가 되는 거죠? 요거 알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근데 이거 걸린 시간도 모르죠? 그럼 걸린 시간도 구하면 돼. 만약에 모른다 그랬으면 걸린 시간 8, 낮은 속도 8, 그리고 처음 속도 0, 그리고 가속도 4, 그리고 몰라 이 시간을 8까지 변할 때. 그럼 어떻게 돼? t는 2초. 얘가 2초 걸렸구나. 여기까지. 바로 공식을 구할 수 있죠. 그럼 2초 구했으니까 바로 S 구하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걸 L1이라고 그러자. 그러면 처음 속도 0이죠. 그럼 2분의 1 곱하기 A 4, T 2였잖아. 2는 4니까 4. 그 얼마야? 약분되니까 8m. 이렇게 구해야죠. 또 L2. L2가 여기서 몇까지 할까요? 그럼 복잡하니까 L2를 구하기 전에 그냥 이렇게 전체 한번 해보자. 그치? L1 플러스 L2. 그리고 이거 한번 볼까? 그게 더 빠를 것 같아서. 처음 속도 이거 0. 그치? 그리고 2분의 1 곱하기 A 4. T 제곱 3, 40, 3 곱하기 3은 9. 그치? 그럼 얼마야? 약분되니까 18m야. 그치? 여기가 18m야. 근데 여기가 아까 8m래. 여기 10m. 8대 10 바로 갈 수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공식을 구해도 되고, 그림을 그려도 되고, 평균 속도를 그려도 되고.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굴분 문제를 조금 이렇게 자세히 풀었습니다. 원하는 거 풀어도 되는데 다 할 줄 알아야 돼. 왜 그러냐면 이 문제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그래프로 훨씬 빠르고, 어떨 때는 평균 속도, 어떨 때는 공식인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많이 풀어봐야지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도 접해보고 저 문제 접해보고, 그리고 보면은 시간이 점점 단축이 돼. 바로 하나만 풀어도 바로바로 풀릴 수가 많아. 그러면 이제 충분히 이제 정해진 시간 내에 다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고 공부하고 또 다른 문제도 풀어보고 연습하고 아마 요번 중간고사 때나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거 꼼꼼하게 준비하는 사람이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가와 나는 X축상에서 운동하는 물체 A의 가속도와 물체 A, B의 속도를, 자, A는 가속도 그래프, 오른쪽은 속도 그래프가 나와 있죠. 그랬을 때 0초일 때 A의 속도는 4m/s이고 A, B의 위치는 각각 0과 10m이다. 0초일 때. 자, 그러면 먼저 A가 AT 그래프니까 AT 그래프에서 면적이 의미하는 거 뭐 얼마였죠? 속도의 변환량이었죠? 250m/s가 증가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A 그래프를 그려보면 시간에 따른 VT 그래프를 그려보면 0초일 때 처음 속도가 얼마라고? 4라고. 근데 자 5초일 때 얼마큼? 여기 14만큼 10만큼 증가했다고 했으니까 14만큼 이렇게 증가했다는 이렇게 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이때의 기울기는 얼마가 되는 거죠? 2m/s 제곱이 되는 거죠. 요게 지금 10번에서 왼쪽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A에 대한 그래프. 자, 그리고 이제 B가 나와 있죠. 그럼 이 B는 지금 등속도네? 그리고 이 면적이 의미하는 건 뭐죠? 57에 35m 같네? 오케이? 사실 그럼 얘도 면적 구할 수 있다? 지금 뭐 구하라는 말은 아직 안 봐서 모르겠지만 요거는 우리가 이제 중간값이죠. 4, 9, 14 중간값 얼마죠? 4 더하기 14 나누기 2는 18 나누기 2니까 9가 되는 거예요. 사실 9에 해당하는 이 면적을 구하면 되는 거야. 5, 9, 45m지. 그치? 그러면 지금 얘는 0일 때 출발해서 여기 0일 때 출발해서 얼마만큼? 45m만큼 이동한 게 바로 A야. 근데 이 B는 이미 시작점이 10m야.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왔다는 거야. 그치? 얼마? 35m 이동했으니까. 그러면 요 지점에서 5초일 때 45m 지점에서 만나겠구나라고 우리가 물체의 운동을 유추할 수 있겠죠. 진짜 그런지 볼까? 자, 디귿 5초일 때 A와 B는 만난다. 그런 얘기 물어보잖아. 오케이? 자, 기억. 3초일 때 A의 속도는 6m/s이다. 가속도가 지금 2래매. 그럼 4일 때 1초에 2m/s 증가하는 거죠. 3초면 6m/s 증가하니까 4하고 6도 하면 10m/s가 되는 거지. 6이 아니라 10m/s가 돼야 되는 거지. 속도에 우리 뭐야 가속도가 주어져 있잖아. 이건 틀렸어. 자, 니은 1.5초일 때 A와 B의 속도는 같아진다. 지금 B는 나와 있어. 얼마야? 7m/s야. B는. 근데 A는 1.5초니까 1초일 때 2m/s 증가하니까 0.5초일 때는 1m/s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2m/s 증가한 거에 1m/s 더한 거. 1초일 때랑 0.5초일 때 총 3m/s 증가한 거야. 원래 얼마에서? 3m/s에서.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7m/s 되는 거 맞잖아. A가.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이미 주어진 걸 이용해서 풀면 되잖아.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답은 그래서 몇 번? 5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0번 같은 문제는 AT 그래프로 바로 풀 수 있어? 안 돼. 반드시 먹어야 돼? VT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자, 11번. 그림은 자동차가 등가속도 직선을 운동을 하여 P점, Q점, R을 각각 V, EV, 4V 속도로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등가속도 직선인데 가속도가 일정하네. Q하고 R 사이 거리는 L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선생님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까? T 이제 V, EV, 3V, 4V야. V, EV, 3V, 4V. 아마 속도가 빨라지고 있네요. 지금 이렇게. 그쵸? 딴 거 나오지 않아? 이렇게만 그릴게. 그리고 EV 때 이거랑 그리고 4V 때 이게 주어졌는데 이 길이가 L이래. 넓이가. 그거 하나 주어져 있네.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모두 골라본 것은 자 일정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랑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시간 간격도 우리가 다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이게 0일 때, 그치? 여기는 뭐 t, 여기는 2t, 여기 3t, 뭐 시간 간격을 그냥 몇 배인지도 우리가 정확한 값은 모르지만 유추할 수는 있겠죠. 자, 그리고 풀어볼게. q에서 r까지 이동하는 걸린 시간은 q에서 r까지 q가 2에서 여기까지지. 이동하는 걸린 시간은 지금 2t야. 그치? p에서 q까지 얼마야? t. 걸린 시간 2배이다. 바로 풀 수 있죠? 기억은 맞네요. 자, P에서 R까지 거리는 P에서 R까지 거리는 총 얼마인가? 요 넓이가 지금 L이래. 응? 이게 무슨 넓이냐? 봐봐. 이 넓이는 사실은 3V에다가 밑에 2T 곱한 게 바로 L이 된다는 얘기야. 즉 6VT가 L이 된다고 나와 있어. 근데 지금 요 면적은 얼마냐면 지금 요 평균값이 얼마죠? 2분의 3V죠? 거기에다 얼마한 거? t 곱한 거예요. 요거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럼 vt는 여기서 6분의 1 l이잖아. 그럼 얘는 vt니까 2분의 3 곱하기 6분의 1 l이니까 약분되니까 4분의 1 l이네. 그치? 요까지가 4분의 1이니까 이거 더하니까 얼마야? 4분의 5l. 맞네요. 그래프만 그렸더니 엄청 쉽게 풀 수 있잖아. 자, 3V일 때 3V일 때 이렇게 있대. 그치? 유체의 위치는 Q에서부터 얼마, 그럼 요 넓이 구하라는 얘기잖아, 사실은. 그치? 요 넓이 구하면 돼. 그러면 2V일 때 보니까 평균값이 얼마야? 2분의 5V, T. 그러면 아까 VT가 6분의 1이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6분의 1L. 그럼 얼마야? 12분의 5L이야. 그러면 Q에서부터 얼마야? 12분의 5L만큼이 떨어진 거야. 이게 아니라. 알겠지? 12분의 5L. 그래서 선생님이 딱 공식만 풀었더니 어떻게, 공식이라니 참. 그래프를 그렸더니 너무 쉽게 풀려. 그래서 선생님이 제일 먼저 선생님 그래프로 그리는 연습을 해서 문제를 푸는 연습하고, 그리고 공식 이용하는 연습도 해보고, 평균 속도 이용하는 것도 해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훨씬 빠릅니다. 자,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마찰이 없는 빗면에서 물체 A와 B가 각각 얘는 아래쪽으로 1m/s, 얘는 위쪽으로 1m/s 통과해 서로를 향해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 설명. PQ의 사이 거리는 4m이고 B의 속력이 0이 되는 순간 충돌하였다. 오, 되게 중요한 말 나왔죠? B의 속력이 0이 되는 순간 충돌하였다. 자, 지금 일단 얘네들은 같은 기울기잖아. 되게 중요하다겠죠? 그러니까 뭐야? 같은 가속도야. 둘 다 아래쪽 방향으로 같은 가속도를 받고 있는 거야. 그렇죠? 질량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 뭐 같은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은 가속도죠. 그럼 속도의 변화량이 같다는 거죠. B의 속력이 0이 될 때 충돌했다고 했으니까 충돌 당시에는 뭐냐면 여기가 지금 1m/s가 0이 됐대. 얼마큼 속도가 변한 거야? 1m/s가 만큼이 감소한 거야. 그럼 얘도 그만큼이 변해야 돼. 근데 얘는 운동 방향이니까 2m/s가 되겠지. 그래서 충돌할 때는 얼마가 된다? 2m/s가 되는 거야. 충돌 직전 A의 속력은 2m/s가 된다. 맞는 말이죠. 근데 선생님 이거 문제 다 안 풀어봐도 답 나오겠는데? 왜 그렇죠? 가속도의 크기 같죠? 방향도 서로 같죠? 같은 기울기니까. 지금 답은 몇 번이야? 2번이야 사실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딴 거 해야겠죠? 충돌할 때까지 걸린 시간. 자, 그럼 우리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우리가 한번 VT 그래프 그려볼게.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 자, 아래쪽 방향을 플러스 잡아볼까 한번? 자,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지금 1m/s 아래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속도가 점점 빨라질 거야. 그래서 여기 2m/s가 되겠지. 시간 2미로 시간 동안. 그치? 그러면 이렇게 해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할게. 이게 A야 지금. 속도가 빨라지고 있죠. 반면에 B는 마이너스 1m/s죠. 여기서 시작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저 아래쪽을 선생님이 뭐라는 거죠? 아래쪽을 플러스인데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뭐 하는 거야? 점점점 멈춰지겠죠. 그래서 아마 B는 이렇게 되겠지. 같은 기울을 가지고 이렇게.
되겠지. A와 B를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리고 같은 가속도 갖고 있고요.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아. A가 어디엔가 만난다고 치자. 어딘지 모르겠지만 만난다고 쳤을 때 얘가 이렇게 만나고 그때 속도가 2m/s고 얘는 0이 됐어. 그러면 얘가 이동한 것을 SA라고 하고 얘가 올라간 거리를 SB라고 할게. 그래서 SA는 지금 요 면적이라고 치자. 빨간색으로 표시해야지. 요 면적. 그리고 요게 몰라. T라는 값이니까. 그러면 요 면적인데 지금 얘는 2분의 3 곱하기 T가 되는 거지. 이게 지금 SA가 이동한 면적이고 그리고 얘가 위로 올라간 면적은 파란색이니까 요 넓이가 되겠죠. 요 넓이. 그렇죠? 위로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SB라고 하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T가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얘네들 더해서 뭐가 된다고? 지금 총 4m가 돼야 되는 거야. 얘네들 더해서 얼마 되면 총 4m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그걸 표시하면 2분의 3t 플러스 2분의 1t는 4.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2t는 4. 그럼 t는 2초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죠. 맞는 말이지. 그래서 얘는 선생님 이거 뭐야 이동 거리를 따져야지. 얘가 A가 이동한 거리, A가 아래쪽으로 이동한 거리, 얘는 요게 올라간 거야. 방향은 반대지만, 그치? 방향은 반대표 마이너스지만 올라간 거리 마이너스를 놨잖아. 아래쪽으로 플러스 놨으니까. 그치? 그래서 오른쪽 내려간 플러스로 얼마? SA. 마이너스로 SB로 나서 여기서 만난 거야. 그래서 얘네들 더해서 4가 돼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걸 이용한 거야, 지금. 그래서 4번 맞는 말이야. 2초이다. 그리고 충돌 그럼 SA하고 SB 몇 배인지 구할 수 있죠. 구했지. 여기 2래매. 그럼 얘는 얼마야? SA는 이거니까 3m. 얘는 얼마야? 2니까 1m. 그러면 A가 B의 3배이다. 맞는 말이죠. 자연스럽게 이것도 구할 수가 있죠. 2초. 선생님 같으면 가속도도 구할 수 있죠. 만약에 여기 없지만 가속도 구하면 어떻게 돼? 시간 2분의 속도의 변화량 1. 이게 2분의 1m/s가 되는 거지. 세크 제곱이 되는 거지. 가속도까지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문제 내면 기억, 니은, 디귿으로 문제 내겠지. 꼼꼼히 따져보시면 됩니다. 다음 13번 문제. 그림은 정지했던 자동차가 0초일 때 기준선 P를 출발하여 등가속 직선 운동을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등가속도니까 가속도 일정하네요. 자동차는 6초와 8초일 때 각각 기준선 Q점과 R점을 통과한다. Q하고 R 사이 거리는 21m이다. 한번 볼까? 그냥 그려볼게요. 선생님도 VT. 처음에 정지했다가 나왔지. 0이 도착하네. 그리고 여기 6초. 여기 8초가 되겠다. 그때 속도는 뭔지 몰라. 하지만 얘가 점점 이렇게 빨라지는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선생님이 가볼게. 얘네가 이렇게 V 속도가 있겠지만 딴 건 안 나와 있는데 뭐가 나와 있냐면 여기 넓이가 나와 있어. 얼마라고? 21m. 오케이? 그러면 요때의 속도가 V1, 요때의 속도 V2를 일단 놔보자. V1 대 V2. 그렇지? V1과 V2가 나와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식이 6에서니까 딴 건 모르겠지만 요 평균값을 바로 구할 수 있죠. 뭐죠? V1 플러스 V2 나누기 2한 게 평균인데 거기에다가 뭐 곱한 거죠? 이 밑변 요 시간 간격 2 곱한 게 얼마 된다고? 21m가 된다고. 즉 V1 플러스 V2는 21이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V1과 V2를 표현했잖아. 그런데 이게 관계성이 뭐가 있냐면 가속도가 일정하다고 했잖아. 속도의 변화량이 일정하다고. 그러면 0초일 때 0이야. 그럼 6초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뭐라고? 이거 한번 봐봐. 이 식을 이용 조금 설명 쉬울 것 같아. 이 식이잖아. 6초일 때 알고 싶어. 6초일 때 속도가 V1이라고 선생님이. 그럼 얘 처음에 0이야. 가속도 몰라. A야. 시간 얼마라고? 6이라고.
그럼 얼마나 편했어? 6A로 편할 수가 있겠죠? 그럼 8초일 때는 V2라고 나왔잖아, 선생님이. 그치? 근데 처음 속도 0이야. 가속도 A야. 시간 8이야. 얼마야? 8A죠? 그러면 선생님이 V1과 V2로 굳이 안 놓고 어떻게? 여기 6A, 여기 8A로 놔도 되겠죠. 이렇게 바꿔서 낼 수 있겠죠. 그러면 요 식이 어떻게 되냐면 6A 플러스 8A는 21. 그러면 도하니까 얼마야? 14A죠? 21. 그럼 A는 얼마 되는 거죠? 14분의 21. 그러면 7로 바꾸면 되죠. 27에 14, 37에 21. 2분의 3이네. 얼마야? 1.5가 되겠네. 기억. 가속도의 크기는 1.5m/s 제곱이다. 맞네요. 자, 그러면 우리 속도도 정확히 구할 수 있다? 왜? 1.5래매. 그럼 6A래매. 자, 2분의 3이래매 6A면 얼마를 바꿀 수 있어요? 6A 곱하기 A에다 6 곱하기 A 얼마야? 2분의 3이야. 얼마야? 9. 얘는 8 곱하기 2분의 3이야. 12. 얘가 9고 얘가 12구라는 것을 바로 찾을 수 있겠지. 지금 Q에서의 요 속도가 V1이 얼마야? 9가 되고 여기는 12가 되는 거지. Q의 속력은 9 맞네요. 그러면 이 P에서 Q까지 전체 거리도 구할 수, P에서 Q까지 거리 요것도 구할 수가 있겠네. 그치? 2분의 1 곱하기 밑변 6 높이가 얼마야? 9. 그러면 3, 3, 9, 27. 답은 맞네요. 답은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아요. 이것도 사실은 그래프를 그렸지만 그래프에서 우리 요것만 정확히 구했는데 V1과 V2의 관계를 공식을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직관적으로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13번 문제도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은 기준면으로부터 높이가 h인 빗면상의 점에 물체를 가만히 놓았다는 얘기는 뭘까요? 처음에 정지 상태라는 얘기예요. 자, 물체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여 기준면을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번에는 EH인 곳에 가만히 누웠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높이를 높인 거야. 똑같은 빗면인데 이번엔 가만히 놓은 거를 이제 얼마만큼 EH만큼 놓았을 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보자. 얘하고 얘는 지금 같은 빗면이야. 높이만 놓친 거야. 그러니까 뭐야? 같은 빗면일 때 뭐라고 선생님이? 같은 가속도라고 그랬지? 아마 가속도는 같을 거야. 그러면 봐봐. 1초당 속도의 변화량은 뭘 의미하는 거지? 어렵게 물어봤지만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야. 뭐야? 가속도 물어본 거야. 가속도는 높이 h 놓았을 때 같다. 당연히 맞는 말이지. 같은 가속도니까. 오케이. 자, 니은 기준면에서 속도는 2배가 된다. 자, 여기에 속도 V가 있는데 요 속도가 얼마가 될 것이냐. V와 V'을 비교하라는 얘기죠. 자, 이거는 공식 한번 써볼까? V는 V0 플러스 AT, S는 V0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EAS는 V제곱 빼기 V0의 제곱인데, 같은 가속도 같죠? 그리고 주어진 게 뭐냐면, H고 얘는 EH래. 그리고 처음 속도가 주어져 있어. 그럼 아마 맨 마지막 식 이용하면 되겠네. 맨 마지막 식을 우리가 비교해보는 거야. 뭐냐면, 봐봐. H래매. 그럼 H는 나중 속도 V제곱이라 선생님이. 요거랑, 자, EH는 올 때 한 거였잖아. EH는 2 곱하기 A 곱하기 EH는 아까 뭐라고 해서 V 프라임 제곱이라고 했죠, 선생님이? 그럼 요거랑 요거랑 비교할 수 있지. 그럼 얘는 2AH고 얘는 얼마야? 4AH야. 그러면 이 V는 루트 2AH고 V 프라임은 루트 4AH니까 루트 2하고 루트 4네. 몇 배 차이야? 루트 2배 차이잖아. 루트 2배 차이잖아. 2배가 아니라 루트 2배 차이가 돼야 되는 거야. 뭐 거창하게 나온 거 아니야. 바로 공식으로 하니까 바로 되지. 자, 놓는 순간부터 기준면을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
여기까지 걸린 시간을 t라고 하고 여기까지 걸린 시간을 t'이라고 넣어보면 되겠지. 그러면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 뭔가 선생님이 같은 가속도고 지금 봤더니 얘는 이만큼이고 속도고 얘는 이만큼이니까 루트 2배 차이 난다며. 속력이 루트 2배 차이 난다며. 루트 2배 차이 난다며. 그러면 시간도 얼마큼 차이 나는 거죠? 루트 2배 차이 나죠. 왜? 왜 그럴까요? 0에서 자 지금 왼쪽 H일 때 얘기하는 거야. 0에서 V까지 가는데 이만큼 T라는 시간이 걸렸고 2H일 때는 0에서 얼마? V' 갔을 때 T'이라고 했잖아. 근데 요 시간이 지금 속도의 변화량이 루트 2배야. 가속도 같은데. 그러면 이게 맞춰주려면 A는 T분의 델타 V니까 얘가 지금 같다고 일정하잖아. 근데 얘가 루트 2배가 되려면 일정해지려면 시간도 얼마가 돼야 돼? 루트 2배가 돼야지 일정하는 거잖아. 혹시 모를까 봐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더 쓴 거야. 이 개념을 대해서. 시간이 속도가 루트 2배가 된다는 얘기는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시간도 루트 2배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2배가 아니라 루트 2배가 돼야 되죠. 답은 그래서 몇 번이다? 1번이 되겠다. 이거를 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런 물체 운동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림과 같이 속력이 4V인 물체가 수평면 위에 구간 A 그리고 B를 A는 일정한 속도래. 등속도 통과하고 빗면 위에 구간 B를 등가속 직선 운동이 있죠. 구간 올라가니까 속도가 느려지겠네. 아래쪽 방향으로 지금 아마 가속도가 작용하고 아래쪽 방향으로 지금 힘이 작용하고 있겠네. 자, 구간 A와 B의 길이는 L로 같고 거리가 같대. 중요한 힌트죠. 그리고 B에서의 평균 속력은 3V다.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여긴 등속도니까 여기서 얼마가 되는 거야? 4V가 된대. 그럼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평균 속력은 처음 속도 더하기 낮은 속도 더하기 나누기 2한 거라고 했죠. 근데 평균 속력이 얼마? 3V래. 그치? 처음 속도 나와 있어. 얼마? 4V.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지 3V가 될까요? 그러면 6V, 4V 플러스 이거니까 얼마가 돼야 돼? 얘는 2V가 돼야지. 2V. 이때의 속도는 2V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구간 B를 빠져나오는 순간 물체 속력은 3V가 아니라 2V가 돼야지. 그럼 니은 들은 건 다 틀린 거야. 그러면 뭐야? 1번은 3번이죠. 그럼 뭐만 구하면 돼? 가속도만 구하면 돼.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시간에 따른 속도의 그래프 4V. 그래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등속도 운동을 하겠죠. 그치? 그리고 얘가 지금 2V가 돼야 되는데 얼마의 시간이 나오진 않아. 근데 선생님이 봤을 때는 더 길어야 될 것 같아. 왜? 왜냐면 이 면적이 지금 서로 같아야 되거든. LL로 같다고 나왔잖아. LL로. 이 시간. 그러면 이 시간도 구할 수 있을걸? 이 면적 얼마인데 지금? L은 4V 곱하기 T잖아. 여기 T라고 했을 때 그럼 T는 얼마가 되는 거야? 4V분의 L이 되겠지. 4V분의 L이 되겠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구해보면 이거 3V가 나와있잖아. 3V 곱하기 이거 T'을 할게. 요걸 T'을 할게. 그러면 이게 L이 돼야 되거든. 그럼 T'은 얼마가 되는 거야? 3V분의 L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좀 T로 표현해보면 요게 얼마라고? 이렇게 요게 얼마라고 참? T'이 그냥 있는 그대로 쓰면 되겠다. 3V분의 L이니까 요 지점은 4VL 플러스 3VL이니까 12로 통분해주면 12V로 통분해주면 3L 더하기 4L이지니까 얼마야? 12V분의 7L이 되겠지.
요 시간은 12, 7LV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 물어봤죠? 속도의 변환량이 얼마였어 지금? 시간이 아까 요거 나오겠잖아. 3VL이고 그리고 속도의 변환량 2V가 되는 거야. 그러면 L 곱하기 6V 제곱이 되는 거지. 그럼 이거 가속도 맞네. 그치? 가속도도 지금 맞는 거죠. 그러면 답은 몇 번이야? 3번이에요. 3번. 기억도 맞는지 한번 확인해야겠지? 자, A를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은 B를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보다 적다. 당연하지. A의 평균 속도는 4V인데 얘의 평균 속도는 3V니까 같은 거리를 갔다며. 그럼 얘는 더 빠른 속도로 갔으니까 시간이 더 짧겠지. 이거 당연한 말이죠. 이건 기억은 사실은 읽기만 해도 바로 풀 수가 있어. 그래서 몇 번이야? 기억 디귿이 되는 거지. 16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직선 도로에서 기준선 P를 속력 V0로 동시에 통과한 자동차 A, B가 각각 등가속도 운동하여 기준선 Q와 R을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P하고 Q는 3L이고요. 그리고 Q하고 R은 2L이다. 자, 가속도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다. 자, 그러면 처음에 같은 속도로 되어 있는데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얘가 여기 통과하고 파란색이 이렇게 통과했던 얘기는 얘는 이쪽 방향으로 가속도를 받고 B는 오른쪽 방향으로 가속도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R에서 B의 속력은 이 B의 속력은 Q에서 A의 속력의 3배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V라고 했을 때 얘는 3V가 된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VT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를 한번 예상해 보는 거야. 처음 속도가 V0가 되고 A는 이 정도로 할까요? 여기 V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요 T라고 하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A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린 거야. 반면에 이 B는 지금 3V가 된다고 했으니까 한번 대략 이 정도로 할까요? 그랬을 때 이렇게 증가하는 건데 크기는 같아. 이 가속도의 기울기는 같은데 뭐가 다르다? 방향만 반대인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A, 얘는 마이너스 A라고 하죠. 하나씩 우리 주어진 조건을 표현해보면 B 같은 경우에는 A고 B잖아. 가속도가 전체 시간은 모르지만 T, 속도의 변화량이 낮은 속도에서 처음 속도 뺀 거, 그리고 얘 마이너스 A는 T분의 낮은 속도에서 처음 속도 뺀 거. 그러면 요거랑 뭐 같다로 놓고 풀면은 T 3V 빼기 V0는 T 이제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반대로 표시할게. 마이너스 V 플러스 V0. 그럼 얘 없어지겠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여기 넘어가니까 4V가 될 테고요. 얘는 넘어가니까 2V0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V는 이 V라는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 V0가 된다는 것을 찾았어.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된다고? 2분의 1 V0가 되고 얘는 3V니까 2분의 3 V0가 된다라는 것을 또 찾았네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 넓이가 나와 있어. 얘는 요 넓이가 얼마야? 3L이 된다는 게 나와 있죠. 그러면 요 중간값이 우리 평균 속도로 했을 때 V0랑 2분의 1 V0 나누기 2한 게 평균 속도인데 거기에다가 T 곱한 게 얼마가 되는 거죠? 3L이 된다는 것을 찾았어.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2분의 3V니까 4분의 3V0T가 3L이 된다. 근데 여기서 우리 T 값을 우리가 임의로 정한 거기 때문에 T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3 없어지니까 T는 4LV0가 되네. 그치? 정리하니까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럼 디귿번 A에서 A가 뭐라고 했어? P에서 Q까지 걸린 시간이
맞다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또 우리 가속도의 크기도 지금 나와보라고 구해보라고 나와 있죠? 그럼 t값도 구했고 v제곱 다 구했으니 가속도 크기 구할 수 있죠. 여기다 바로 대입하니까 가속도 크기는 t 대신에 v0 4l이 될 테고 여기 3v가 얼마라겠죠? 2분의 3v라고 했죠? 2분의 3v에 v0 보니까 얼마나 되는 거야? 2분의 1 v0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 8l v0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도 우리가 구했네. 기억도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니은 Q에서의 Q에서 뭐라고 했지? 속력은 B가 A의 루트 7배이다. 일단 얘는 구해져 있어. 얘는 얼마라고 나와 있지? V니까 2분의 1 V0가 되는 거야. 그럼 요때 지나갔을 때 B가 지나갔을 때의 속도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사실은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3L일 때야. 지금 3L일 때 B의 속도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뭐 그래프를 그려도 되지만 더 빠른 방법은 사실은 우리가 공식 활용하는 거죠. 선생님은 지금 써보고 하는 거야 일부러. 자 그러면 3L일 때 이때 시간 알아? 몰라. 시간 몰라. 그치? 그럼 시간으로 하면 우리가 아마 시간도 구해야 될 거야. 그러지 말고 지금 우리 가속도도 구했고 S도 주어져 있고 요것만 물어보는 거잖아. 처음 속도 알고. 그러니까 요 공식만 대입하면 바로 우리가 이 V 속도를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연립방정 세우지 말고 바로 요 식을 활용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야. 그래서 2 곱하기 A는 아까 8L분의 V0의 제곱이라고 했고 S가 얼마였죠? 3L일 때라고 했잖아. 그때 속도가 내가 궁금한 거야. V제곱. 그치? 그리고 요게 V0의 제곱이 되겠지. 자 그러면 L값 없어지고 2 없어지고 4 되고 그러면 4분의 3V0의 제곱 그리고 얘 넘어오겠죠? 그러니까 4분의 3의 V0의 제곱 더하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4분의 7V0의 제곱이 되는 거지. 이게 바로 보다 V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V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씌우니까 2 나오고 루트 7 나오고 V제곱이 되는 거지. 그러면 아까 요때의 속도는 2분의 1 V제곱이었고 그럼 요거랑 요거의 배인데 얼마 곱하면 돼? 루트 7배 곱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말이 되는 거야. 답은 기역, 니은, 디귿 다 맞는 말입니다. 5번이네요. 그림 가는 물체 A와 B, C를 실로 연결하고 B를 수평면에 가만히 놓았더니 A, B, C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다가 2초일 때 끊어진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자 뭐라고? A, B, C가 처음에는 실로 연결돼서 등가속도 운동했대. 처음에는. 자 뭐라고?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A가 매달려 있고 그리고 B가 있고 다시 이렇게 C가 매달려 있어. 그래서 이걸 MA라 놓고 MB라 놓고 MB는 볼 필요 없네. 여기는 얼마죠? 3kg죠. 그리고 MC가 놓게. 근데 지금 이쪽 방향이니까 아마 얘가 더 큰 거야 지금. 그리고 힘 표시하면 MAG, MC, G가 되는 거지. 이게 처음에 해서 등가속도 운동 한대. 그러면 가속도 운동이니까 얘네는 어떻게? 화물체고 그리고 두 번째 뭐고 하죠? 가속도 구하면 되죠. 가속도 이때의 A는 전체 질량 3, B의 질량 그리고 A의 질량, C의 질량 더하고 얘하고 얘가 더 크니까 MCG에서 MAG를 뺀 거죠. 그렇죠? 이게 나와 있는데 잘 보면 오른쪽에 나가 뭐라고 했냐 B의 속력이 나와 있어. 0초부터 2초까지. 그럼 요때는 지금 함께 운동한 요때란 말이야. 근데 지금 VT 그래프니까 뭘 구할 수 있어? 기울기가 가속도야. 그럼 이때는 얼마? 2분의 4니까 2m/s 제곱이야. 그리고 끊어진 이후에는 한번 계산해 보니까 1분의 얼마? 4m/s 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럼 힌트는 뭐냐면 얘가 얼마라고? 지금 2라고. 2가 된다는 거 하나 나왔고
그리고 나서 2초 후에 끊어졌대잖아. 그치? 그럼 A는 뭐 지가 알아서 떨어지겠지. 중력가속도로. 근데 B를 따져봐야지. 그치? BC를 따져봐야지. 그럼 얘 3kg고 얘는 MC야. 그러면 MC의 제곱이 이렇게 작용하겠죠. 그치? 그럼 얘 가속도 구할 수 있죠. 전체 질량 얼마야? 3 플러스 MC 그리고 힘은 MC G밖에 없어. 이게 얼마라고 지금 4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이거 계산해보면 G 대신 10 계산하니까 10MC는 이거 넘어가면 어떻게 돼? 4, 32, 4MC 그쵸? 그러면 얘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6MC는 12, MC는 얼마가 되는 거야? 2kg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에 대입해보면 그대로 해볼까? 그러면 3 더하기 2니까 5 더하기 MA분의 MCG니까 이거 얼마야? 20이야. 빼기 얘는 10MA가 되는 거지. 이게 2가 되는 거지. 그러면 20 빼기 10MA는 곱해주니까 10 플러스 2MA 넘어가니까 12MA가 되고 넘어가니까 10이 되는 거죠. 그럼 MA는 얼마가 되는 거야? 12분의 10이 되는 거지. 265 그치?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 웬만큼 구했어. 자 기억 A의 질량은 1kg이다. 지금 아니었죠? 얼마야? 6분의 5kg 틀렸어. 3초일 때 A의 속력은 자 지금 봐봐. 2초일 때까지는 같은 속도로 움직였어. 그치? 그래 같은 가속도로 움직여서 지금 2초일 때 얼마냐면 4가 됐다는 거야. 아래쪽으로 4가 됐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2초일 때는 A가 위쪽으로 4m/s로 2초일 때 움직이는 거야. 근데 지금 물어본 건 3초일 때 물어봤잖아. 근데 중력가속도가 어디야? 아래쪽으로 10m/s 제곱이죠. 그러면 1초에 10m/s씩 아래쪽으로 빨라지는 거니까 얘는 아래쪽으로 지금 여기 반대로 10 해주니까 얼마야? 6m/s의 속도로 내려가겠죠. A는. 그러니까 A의 속력은 6m/s이다. 맞는 말이지. 니은. 기억은 틀렸고 니은은 맞는 말이야. 이렇게 주지 항상. 그럼 디귿 C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사실은 이거는 C의 질량을 물어본 거잖아. C의 질량 얼마였지? 2kg이니까 중력은 얼마야? 20N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지. 답은 그래서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질량이 A가 4M, B가 M인 물체를 실로 연결한 후 A를 수평면에 가만히 놓았을 때, 정지해서 놓으니까 오른쪽 움직였대. 그랬을 때 T초 후에 속력이 V가 되고 이동거리가 L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그림 나는 여기는 뭐냐면 A와 B를 바꿨더니 그리고 나서 B를 가만히 놓았더니 L만큼을 지날 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얘는 4M이고 얘는 M이니까 달라. 뭐가 다르냐? 이렇게 해서 급가 선생님이 자 중력 모두 표시해봐. 힘 표시해봐. 얼마야? 얘는 mg야. 얘는 얼마야? 4mg야. 그러면 가속도가 다르겠지. 얘의 가속도는 왼쪽의 가속도는 전체 질량 얼마야? 똑같이 5m이야. 근데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mg야 mg 10m이야 10m. 그럼 가속도는 얼마가 되는 거야? 2m/s 제곱으로 아래쪽으로 되는 거고 얘는 이 가속도는 여기 m 4m이죠. 그리고 이게 m이니까 총 5m이야. 근데 얘가 4mg야. 그러니까 얼마야? 40m이야.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5, 8에 40. 8m/s 제곱이 되는 거야. 아래쪽으로. 가속도가 다르죠? 다릅니다. 자, 그랬을 때 같은 거리 L만큼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 얘는 왼쪽은 T라고 했잖아. 얘는 얼마야? 몰라. 그걸 알아야지. 그치? 시간과 그때의 속력까지도 V'을 구해보라는 얘기죠. 이제 문제를 좀 이해할 수 있죠? 그럼 사실은 뭐냐면 이거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VT 그래프에서 왼쪽은 예를 들어서 T라는 시간 동안에 V가 될 거 아니야? 그치? 요게 지금 이 기울기가 A인데 얼마가 된다고? 이 기울기가 2m/s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면
오른쪽은 기울기가 몇 배야? 지금 4배야. 그러니까 같은 시간이면 얼마가 되는 속도 변화량이 4배가 돼야 되는 거야. 4V가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지. 알겠지? 그러면 얘는 지금 면적이 L이면 얘가 L이 되려면 훨씬 더 작은 시간이 아마 돼야 될 거야.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유추할 수가 있겠지.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좀 한번 공식을 한번 활용해 볼까? 왜냐면 그래프 활용하면 너무 복잡할 것 같아. 그래프 말고는 공식이 훨씬 빠를 것 같아요, 이거는 선생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린 거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치? 가속도 알아. L 값도 주어있고 T 값도 주어있어. S도 주어져 있어. L이라고. 그치? 그러면 왼쪽에서 이 L 값이라는 것은, 그치? 가에서 L은 대입하면 이건 0이고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T의 제곱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T 값은 L까지 가는데 T 값은 여기서는 가에서는 2L이니까 T 제곱은 2L A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T는 루트 A분의 2L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지금 나에서는 가속도가 4배야. 그치? 그러니까 얘가 4배가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시간은 몇 배가 되는 거야? 2분의 1배가 되는 거야. 시간은 반으로 줄은 거야. 그 관계를 선생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요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시간은 2분의 1t가 돼야 되지. 이렇게. 그리고 속력은 우리가 이제 요걸 이용해서 풀면 되겠지. 가에서 2 곱하기 a 곱하기 l은 그때의 속력은 v라고 했잖아. v 제곱이 되는 거고, 그치?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a가 몇 배야? 4배가 되어 버리니까 속력은 2배가 되는 거지. 그치? 2V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답은 2V가 된 거니까 몇 번이야? 5번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래프를 활용하든 공식을 하든 선생님은 지금 일단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래프도 그렸는데 사실 그래프 안 그려도 돼. 공식 바로 대입해도 되는데 왜 어떻게 물체가 어떻게 지금 되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지 비교가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21번. 그림과 같이 빗면 위에 물체 A가 질량이 2kg인 물체 B와 자, 물체 A가 질량은 안 나와 있네요. M이라 놓을게요. 그리고 2kg인 B와 연결되어 등가 속도 운동을 하더라. 그러면 운동 방정식 써야겠네. A는 0초일 때 점 P를 통과하고 2초와 4초일 때 P로부터 8m인 점을 점 Q를 통과한다. 자, 이게 2초일 때와 4초일 때 나와 있잖아.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이렇게 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는 얘기야. 요때가 2초고 요때가 4초라는 얘기예요. 문제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얘 우리 힘 모두 표시해 볼까? 20N이고요. 그리고 빗면에 작용하는 힘이 있겠죠. F가 있겠죠. 그러면 사실 얘는 뭐냐면 처음 속도가 V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다가 힘이 얘가 더 큰 거야, 얘보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속도가 있는 거지. 처음 속도가 있으니까 얘가 느려지다가 멈췄다가 다시 이렇게 통과하는. 그치? 그런 물체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를 먼저 이해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운동 버전을 써볼까요? 힘 모두 표시했고 얘네들은 한 물체입니다. 두 번째 뭐가 되겠죠? 이 물체의 가속도를 구하면 되겠죠. 전체 질량 m 플러스 2가 되고요. 그리고 F가 더 크다고 했죠? F가 더 크고 여기서 20을 빼는 거야. 그게 우리 가속도가 된다고 하자. 이쪽 아래쪽 방에 가속도가 있는 거야. 그리고 잘 봤더니 이 물체는 또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VT 그래프도 그려도 되고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아래까지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V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뭔지 말해줄까? 아까 전에 우리가 이렇게 가서 2초일 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했잖아.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 물체 혹시 연직 위로 던진 물체 운동을 한번 가정해볼게. 얘를 V로 던졌어. 그러면 얘가 아래쪽으로 중력이 가속 작용하니까 올라가면서 멈췄다가 다시 아래로 떨어질 거 아니야. 요 지점을 지날 때는 속도가 같아요. 방향은 다르지만 크기는 같아요. 왜? 중력과 속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중력과 속도가 같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얘가 여기 가서 멈춰서 0이 됐어. 속도의 변환량이 같아. 얘도 이 지점에서 여기까지 왔을 때 속도의 변환이 같은 거야. 그래서 V만큼 줄었으면 여기 V만큼 늘어나야 되는 거야. 그 힌트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선생님이 여기를 통과했을 때 이 속도와 여기를 통과했을 때 속도가 같다. 속도의 변환이 같다. 그치? 요까지 속도의 변환이 여기까지 변했다는 얘기는 걸린 시간이 같다는 거야. 여기 1초 걸렸다면 여기 1초 걸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2초일 때 4초이니까 얘는 얼마? 여기 3초일 때. 여기 4초일 때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우리가 자꾸 풀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올 거야. 알겠죠? 그럼 여기가 얼마라고? 3초. 여기가 2초. 여기가 4초. 근데 이 크기는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V 프라임 마이너스 V 프라임 되겠지. 자, 선생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지금 하나씩 한번 새로운 개념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초일 때 속력이 0이 된다. 이거는 이제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바로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또한 니은 가속도의 방향은 연직 위방향이다. 얘는 아래쪽이고 A 입장에서는 아래쪽이지만 B 입장에서 물어봤잖아요. B의 운동의 설명이 얘는 위로 올라가는 거죠. 연직 위방향 맞는 말이죠. 기억 니은 답은 3번 아니면 5번이죠. 그럼 디귿번만 구하면 돼. 그리고 물어본 게 뭐야? 실이 당기는 힘의 크기를 물어봤어. 장력을 물어봤어. 요 당기는 장력을 물어본 거야. 요 그래프에서 조금 표현 방법을 좀 다르게 하면 여기 통과할 때가 우리가 VP라고 하자. 여기가 VP야. 그리고 여기를 통과할 때가 VQ야. 프라임을 VQ라고 표현하자. 얘도 VQ가 되겠지 이렇게. 자, 그리고 요 가속도가 A라고 지금 주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 이 A를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그쵸? 지금 여기 1초분에 얼마큼 변했죠? VQ만큼 변했네. 그러면 이 VQ라는 속도를 우리가 어떻게 A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A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 그리고 여기 P점. 그럼 P점도 지금 사실은 뭐냐면 1초일 때 A야. 2초일 때니까 얘는 지금 얼마냐면 3A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VP를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 3A라는 그 A라는 것을 같은 미지수로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P하고 여 Q하고 이 속도를 같은 미지수로 표현하고 싶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그러면 P점은 3A, Q점은 A가 되겠네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힌트가 뭐냐면 요 P에서 Q까지 요 넓이가 지금 얼마라고 지금 8m가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얘는 지금 평균 속도를 계산했을 때 요 넓이를 얘기하는 거지. 이게 얼마인데 지금 2a거든. 얘가 2니까 2a 곱하기 2가 8이 돼야 돼. 그럼 a는 얼마가 되는 거야? 2m/s 제곱이 되는 거지. 그치? 여기 요거를 풀었을 때 그럼 a는 지금 2m/s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얼마야? 3에다가 a 곱하니까 6이 될 테고 얘는 2가 되는 거지. 속도를 바꿨을 때. 그치?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조금 다시 우리가 가속도를 구해야 되잖아. 근데 요거를 굳이 구할 필요 없이 바로 R자임 구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세 번째 R자임. B의 R자임 구해보자. B가 더 쉬울 것 같아. 그치? 왜냐면 F를 우리가 또 구해야 되잖아. 구할 필요 없이 B의 R자임만 구하면 돼. B의 질량은 2가 될 테고 가속도는 2니까 4N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 B에 작용하는 힘을 표현해 보면 아래쪽으로 중력 20N, 위쪽으로 장력 T, 위쪽으로 4N이야. 그럼 이 T 값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죠? T 값은 24가 돼야지 도화님이 5 플러스 4가 될 거 아니야. 16이 아니라 얼마가 되는 거야? 24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 앞에 있는 뭐 F를 구하고 M을 구하고 A를 구했으니까, 그치? 그러면 이제 M 값도 구해보고 뭐 F까지 구해보면 너무 복잡하잖아. 그냥 주어진 조건대로 따라가면서 필요한 것만 따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점차적으로 선생님이 이제 설명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다 설명했지만, 여러분들은 딱 이 문제가 주어지면은 바로 필요한 것들만 이용해 주면 돼. 우리가 지금 문제를 한 문제를 이렇게 10분씩 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려고 그런 거지. 그래서 정리할 때는 딱 여러분들이 뭐 한다? 필요한 것만 딱 해서 풀 수 있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좌절하지 말고 또 열심히 끝까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